진로TV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립학교의 교사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학교의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조리실에 왔습니다. 영양상담실 관계자 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써있네요. 제가 미리 허락을 받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곳이 조리구역이네요. 자, 여기 영양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 바쁘게 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급식실에서 지금 세척 중이라 소음이 심해서 교실로 왔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까요? 저는 꿈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매년 바뀌었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도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어떤 학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이제 그때 좀 큰 질병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의 원인이 식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영양교사는 언제 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하면은 말 그대로 식품에 대해서도 배우고 영양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그래서 되게 진로가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할지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봉사도 하고 교생 실습도 저는 초등학교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학생들이랑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양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영양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은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교직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과에서 10% 내외는 들어야 돼가지고 일단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영양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영양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중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맨날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자신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서 도와주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조금 내성적이어가지고 변화가 너무 크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직업은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영양교사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좀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자기 자신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는 또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통해서도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간접적인 경험,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반 학생들이 급식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원격 수업 중인데도 급식 먹고 싶다는 학생들이 좀 많고요.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반 학생들보다 제가 급식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 만나고 급식을 먹고 지금 5kg가 쪘습니다. 선생님, 이 맛있는 급식의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단은 그 급식을 좀 건강하면서도 좀 트렌디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양적으로도 부합이 돼야 되고 트렌디해야 되니까 식단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SNS 활용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식단을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맨날 그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식단 작성할 때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먹어봐야지 저도 이제 계속 급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서적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렇게 급식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로제 떡볶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집에서 해먹고 싶어요. 로제 떡볶이요? 로제 떡볶이 하기 위해서 되게 저도 막 로제 떡볶이 요즘에 유명한데 다 먹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로제 떡볶이는 제가 오늘 해보니까 생크림과 우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춧가루랑.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실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평중학교의 보건교사입니다. 네, 와. 네, 선생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시죠? 네. 자, 첫 번째 질문. 중학교 때 꿈은? 제가 그 즈음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 간호사 언니가 있었고, 그때쯤에 저희 엄마가 조금 편찮으셨는데, 도움을 좀 받으면서,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간호학과를 가야 했죠.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가게 됐고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4년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봐야 이제 면허증을 따게 되죠. 그리고 간호사만 되는 거는 아니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제약회사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공부를 하는 중에 교육학에 관련된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교육학 공부를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병원에서 6년간 근무를 했어요. 6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병원이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3교대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드신 환자분들만 만나는 것보다는 젊은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게 의미가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보건교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사직하고 나온 이후에는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건교사 임용고시를 보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아직은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조금 덜할 때니까 다양한 분야를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고 정보도 모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건교사라고 하는 일을 제가 해보니까 꼭 이제 학문적으로만 뛰어나서 되는 것,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자체가 주변을 두루두루 다 살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뭐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꿈을 이제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면 좀 다양하게 감성도 좀 키우고 또 지식도 좀 쌓고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네, 먼저 온도부터 재고.
네, 정상이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 1층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사서교사입니다. 와! 저는 중학교 때 꿈이 잡지 기자였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네. 그 꿈을 좀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까지는 갖고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러면 꿈을 갖게 된 계기는? 계기는 사실 특별하게 없지만 선생님이 또 중학생에 맞게 연예인도 좋아하고 네. 패션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잡지를 또 많이 찾아보게 돼서 잡지 기자가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신문반, 뭐 도서부 이런 동아리를 많이 했고,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자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서 선생님이 되셨나요? 네. 그런데 갑자기 고3 때 네. 제가 도서관에 꽂히면서 이제 문헌정보학과라는 곳을 갔고요. 네. 전공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학교 사서 교사를 하기 전에는 잡지사에서 이제 사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원했던 잡지 기자는 아니었지만 그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고 또 학교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네. 사서 교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사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사서 교사가 되려면 네. 우선은 책을 많이 읽는 게 맞겠지만 뭐 굳이 많이 그러고 책을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해야겠고요. 그리고 사실 사서라고 생각을 하면 다들 얌전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사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서라는 직업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네. 저 그렇다면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다들 가끔씩 선생님한테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바빠요. 우선 이제 공공도서관 사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학교 도서관의 사서는 제가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책들을 다 들어오려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1년에 한 1,500권 정도의 책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다 수서라는 작업이에요. 책을 이제 고르고 선택해서 이제 입고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이제 행사 많이 있잖아요. 그 행사 같은 거 준비하고, 그리고 1학년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독서 동아리 있고요. 저희 그리고 도서부 활동 있고요. 점점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서 교사를 원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세상에는 직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직업보다 세상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할 수 있네라는 그런 직업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활동을 해서 지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늦춰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것들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학교 운동장입니다. 네, 저기 선생님 한 분이 보이시는데, 네, 누굴까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체육교사입니다. 네. 아, 체육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중학교 때 꿈에 대해서 좀 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꿈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네. 네. 꿈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한테 좀 자신감이 없었고 별로 잘하는 게 없다고 여겨서 뭘 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부모님과 좀 약간 성격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에 좀 반항심이 좀 가득한 그런 시기여서 학교 생활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상 꿈이 없었던 아이였죠. 예, 저는 사실은 체육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중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때 이제 좋은 체육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체육과를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체육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영 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수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지도하는 일이 저하고 적성에 맞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아이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보람을 되게 느낄 것 같아서 이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체육교육 임용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죠. 이제 교수 기술을 하고 임용고사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남학생들 중에 특히 체육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네,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은 체육교사로서는 전제가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그 목표를 삼고서 얼마나 충실히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에 절실하고 진심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교사든 아니면 목표가 다른 직업을 갖든 중요한 건 가장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막으로 체육 선생님 멋진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친구들이, 네. 학생들이 뭔가 플라잉 디스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멋진 모습을 제가 지금 상황에서 멋진 모습을 네. 어떻게 하는 게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 한 번만 던져주세요. 멋지게. 플라이 디스크를 어떻게 던지죠?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멋진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네. 걸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에요. 와! 네, 선생님. 중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질문해 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없고 남자친구들 눈도 못 마주쳐가지고 막 이렇게 마주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화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학생회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학생회에서는 이제 학년의 대표라고 해서 학년장이라고 하는 걸 맡아가지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학년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과학 교사의 꿈은 언제 가지게 되셨는지요? 사실 과학교사 꿈은 고3 때 가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화학 선생님께서 질소 기체 그 기체를 이용해서 막 실험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화학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네, 그럼 기습 질문! 네. 선생님,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굴까요? 중요한 과학자는 어렵네요. 한 명만 떠오르자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명 말씀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 명 말씀하시면. 네. 저는 요즘 가르치고 있는 과학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샤를 먼저 생각이 나는 거 보니 존경하는 과학자 샤를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과학과 안에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과학과 안에서 화학교육과 전공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쫓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좋아하는 과목인지를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교에 3학년 수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기 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반에서 노랫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혹시 화이팅 노래 잠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이팅.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지쳤을 때마다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와.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까요? 네, 꿈이 2개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꿈이 딱 이거다라고 확실하진 않았지만 저는 평소에 좀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교사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 2가지는 흥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고 좀 이러한 인테리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고, 교사는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유치원 교사가 꿈이긴 했었습니다. 저는 좀 이 과목 특성상 좀 되게 우리 인간과 밀접하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유치원 교사가 꿈이긴 했지만 가정이라는 이 과목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네,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정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중학교 교사가 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 합격을 하면 이제 교사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교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고민과 생각 끝에 가정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네, 지금 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가정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을 어떻게 좀 즐겼으면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의 꿈을 가지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고 이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지금 쉬는 시간 활용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평중학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와! 선생님 중학교 때 꿈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잠시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물론 잘 살지만요.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제 사업 실패로 두 부모님께서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격이 좀 활달한 편인데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내성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러고 보니 선생님의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늘 가까이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게 책이었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책을 이제 읽음으로써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책 읽는 걸 좋아했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여고를 다녔는데,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총각인 선생님이 한 분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 나도 국어 국문학과를 한번 진학해보면 어떨까,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면 국어 선생님이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국어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어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되려면은 임용고사라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사범대학교 이제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한 뒤에 임용고사를 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 시험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자꾸 찾아서 읽고 글쓰기를 많이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책 관련된 그런 책과 가까이 있으면서 글쓰기, 읽기 등의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이 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국어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계속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 내내 했던 말들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친구들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끔 우리 아이는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못 읽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은 책, 뭐 19금이라든지 욕설이 들어간 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제외하고는 특히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꿈이 수학교사였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설명도 이렇게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재미있었고, 친구들이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풀지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들은 친구들이 너 정말 최고다, 너무 이해하기 쏙쏙 쉽게 잘 설명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그러면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나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수학교사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학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사범대학교 그 안에 수학교육과가 있는 학교를 지망해서 그런 대학을 가면 가장 좋고요.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수학
수학과가 있는 학교를 가서 그 중에서 이제 수학과 공부를 하면서 교직을 이수하면 수학 교육과를 나온 것과 똑같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전국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과에 가면 전부 어떤 학생이든 교직 이수가 가능한 건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직 이수는 정말 모범적이고 그 성적이 좋은 학생 몇 프로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는 수학과를 갔다면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놔야만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시기에 다양한 독서, 특히 수학 관련 독서를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고 설명해 보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높이고 사회성도 향상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까요? 네, 저 당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네, 교사가 꿈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러면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고,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 그랬는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를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불린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고 수학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관찰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가족 말고 네. 그거에 이제 좀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영어 국가를 더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리랑 수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또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으니 능력의 문제로 그러다가 언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한문, 뭐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언어를 좋아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서 영어로 선생님이 돼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그 영어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어릴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뭐든 열심히 했죠. 엄청 노는 시간에 아주 열심히 후회 없이 놀았고요. 대신 공부할 때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성실하게 매사에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했고 물론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는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 영어 교사가 되려면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과를 나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교직 이수라는 것을 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중학교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넓고 생각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시야가 좁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될 수 있는 나이고 네,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칭칭하네 지나칭칭 지나칭칭하네 지나칭칭하네 Put your hands in the air 지나칭칭 지나칭칭하네 지나칭칭하네 Say hip hop hibbity hip hibbity hop 내려 입은 청바지가 더 칭찬해 나 Say hip hop hibbity hip hibbity hop 오는 마 아프다고 더 청춘은 아니야 2X 라지 색다 바지 내 청바지 입고선 힙합 바지 하늘 청따지 긴 바지는 난 입어 우리 뒤따가지 시기나 칭칭 시간 지나지 신지갑이 나지 긴 위선자들의 위신거 속에 비친 내 모습에 기침 커지는 시침 소리에 맞춰 앞으로 직진 Yo bring it back down sound and mean yo 이걸 못 느낀다면 스트레스가 밀려 내가 같이 밤에 기장에 서서히 하늘보던 하늘의 별들도 손을 들고 따라 불러 Say 지나칭칭 지나칭칭 지나칭 Everybody say quick 지나칭칭